와, 엄청 무거워. 와, 야, 장난 아니다. 지친다. 이게 영상 찍기 전부터 지치네요. 힘들어. 안녕하세요, 탑튜브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캠핑을 갈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캠핑을 주로 다닐 때는 자전거 트레일러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또 브롬톤 자전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방을 자전거에 직접 거치를 해서 캠핑 패킹을 하는 방식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제가 트레일러하고 자전거 패킹을 했을 때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전거 캠핑의 이제 첫 번째 방법인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트레일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하나로 된 외발 트레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트레일러는 제가 직접 만든 자작 트레일러이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토픽 트레일러라고 인터넷에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이 트레일러를 구매를 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트레일러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작 트레일러를 만들게 된 계기도 트레일러가 너무 커서 실제로 자전거 캠핑 다닐 때는 많이 힘들고,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크기로 해서 토픽 트레일러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무게도 아무래도 더 가벼워진 상태고요. 가방도 더플백 가방을 이용을 하면은 아무 가방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작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또 팔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따로 제작을 해서 팔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여러 번 사용은 했었는데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는데, 이게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지금 이 앞에 보시면 트레일러하고 이 자전거하고 연결해주는 이 연결 부위는 기존에 있는 토픽 제품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만 탈부착하기 쉽게 QR 레버로 제가 개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를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또 QR 레버 방식인 자전거에만 장착이 되고, 또 엑셀 방식으로 된 거는 또 다른 그런 연결 부위를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쪽 트레일러하고 연결해주는 이 연결 부위 때문에 이 트레일러를 제가 제작을 한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바퀴 사이즈를 보면 기존의 토픽 트레일러 제품은 16인치 바퀴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제작한 바퀴는 12인치로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바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바퀴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자작 트레일러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토픽 트레일러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자작 트레일러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 자전거 트레일러의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전거에 가방을 이것저것 거치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캠핑 패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게가 자전거에 직접적으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외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나가고요. 어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달려보면 뒤에 트레일러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평지에서도 쭉쭉 잘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어필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필은 조금 힘든 편이긴 합니다. 외발 트레일러를 추천을 하고요.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전거 캠핑을 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0리터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게끔 캠핑 패킹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15kg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트레일러를 사용을 해보니까 15kg 이하로 짐을 싸는 게 가장 적당한 무게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 트레일러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짐이 실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크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90도로 꺾여진 그런 코스를 지나갈 때는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어요. 자전거도 뒤로 좀 길어지고 또 트레일러를 직접적으로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캠핑 코스로 그냥 자전거로만 다니실 때는 트레일러를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트레일러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전거에 직접적으로 가방을 거치를 해서 캠핑 세팅을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캠핑을 다녀보고 싶어서 브롬톤 자전거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브롬톤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 브롬톤 자전거 특성상 휴대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앞쪽에 보시면 캐리어 블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핸들 간섭 없이 가방을 거치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자전거이기도 하고, 브롬톤 카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백패킹 가방을 뒤쪽 리어렉에 설치를 해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브롬톤을 구매를 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급하게 중고로 백패킹 가방을 60리터짜리를 구매를 해서 실제로 캠핑을 갈 때 똑같은 짐을 이런 식으로 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 안장봉을 설치를 한 다음에 가방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전거 트레일러의 최대의 단점인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 브롬톤을 끌고 아직까지는 캠핑을 갔다 온 적은 없어요. 테스트 라이딩만 아까 전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10km 정도 달려봤는데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휘청휘청 거릴 줄 알았는데 이 브롬톤 자전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장거리 캠핑을 다녀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롬톤 자전거에 백패킹 가방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브롬톤 카페에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은 다들 사용하시는 정말 대중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일단 준비물로는 백패킹 가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저는 60리터짜리 네이처하이크 가방으로 급하게 중고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패킹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장 뒤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안장봉인데 다이소에서 나무 밀대라고 반죽할 때 쓰는 그런 제품인 걸로 아는데 1,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굵기라던가 길이가 딱 좋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벨크로는 다이소에서 역시 1,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잘라서 쓰시면 되고, 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케이블 타이보다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벨크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 밑에 보시면 이 프레임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제 안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에다가 벨크로를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멍 사이로 벨크로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구멍의 용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구멍 사이로 벨크로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브룩스 안장을 구매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안장봉 설치를 하는데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브롬톤 순정 안장도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장을 넣어서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 양쪽 끝으로 어깨끈을 고정을 하려고 이 안장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가방을 올려서 어깨끈을 걸어 주시고, 가방의 모양은 약간 이렇게 대각의 형식으로 이렇게 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허리끈을 밑으로 감싸서 이렇게 뒤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롬톤 자전거는 이렇게 끈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끈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각선으로 쭉 당겨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가 않고 뒤쪽으로도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페달하고 이 허리 벨트 사이가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페달링을 했을 때 이 가방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최대한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여분의 벨크로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싸서 최대한 뒤 발꿈치에 걸리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페달링을 하셔도 뒤꿈치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브롬톤 패킹은 끝났습니다. 앞쪽에 있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브롬톤 전용 가방을 사셔서 아무거나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 직접 이런 식으로 가방을 거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주행하는데 이제 목적을 둔다거나 좀 더 이제 장거리 라이딩을 가실 분들한테는 적당한 크기의 트레일러를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자전거에 무리도 덜 가는 편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전거 패킹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때는 트레일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전거 캠핑을 가는 2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자전거 캠핑을 또 생각을 하시거나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